네, 계속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동영상에 이어서 계속 올리는 건데, 지난 동영상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오른쪽 폐가 들리면서 오는 그 이상한 불편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냥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런 불편함이 뭔가 느껴지면 누워있을 때, 이렇게 써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이게 폐가 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안 느껴져요. 눕게 되면 그런 상황이 느낄 수 있는데, 오른쪽 폐에서 오른쪽 가슴 쪽,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느낌이에요. 배에서부터 자꾸 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은 이제 좋은 거죠. 좋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너무 세면 불편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을 통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을 통한 결과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다리 문제, 앞발, 뒷발 문제, 옆구리 문제, 기립근 문제, 장관막 문제, 어깨 문제, 머리로 올라오는 피의 양 문제, 오른쪽 머리 문제, 손가락 문제, 손목 문제, 팔꿈치 문제, 이런 등 근육 문제, 겨드랑이 근육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연구하면서 들으시는 동영상을 연구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좋은 방향이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제가 이제 큰 변화는 없어요. 큰 어떤, 몸의 변화 이런 게 아니라, 회복 원리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어요. 결국은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면, 문제가 됐던 폐, 물론 왼쪽 폐도 처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오른쪽 폐가 더 처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폐가 들리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폐가 들려주고, 횡격막이 자꾸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면서 들리거든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폐가 들릴 수가 없어요. 횡격막마저도 같이 처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폐가 커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인지를 못 하잖아요. 당연히 건강한 거 아니야? 남들은 어떻게든 나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겠지. 이런 우리가 막연한 상상을 하죠. 근데 사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심각하게 나빠지고 나니까,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혈액순환 안 되는 걸 약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어요. 좀 약에 약간의 도움은 있어요. 10%, 20% 정도의 도움은 받을 수 있는데, 약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약을 먹는다고 작아진 혈관이 커지고, 커진 혈관이 작아지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을 좀 깨끗하게 해서 잘 흘러가게는 해줄 수 있는데, 작아진 혈관을 크게 만들거나, 큰 혈관을 작아지게 만들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운동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계속 강화하면 작아진 혈관이 커져가는 거죠.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또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를 생각할 때는 혈액순환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 몸에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자꾸 찾아서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약한 부분이 어디냐? 아까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얘기했죠. 이게 이 팔뚝살 아래쪽, 이쪽이 푹 쳐져 있는 사람은 이쪽이 약한 거예요. 워낙 안 써서. 이런 분들은 턱걸이도 좀 해야 되고, 팔꿈치 운동 있죠. 제가 팔꿈치 통증 없애는 법 이래갖고 쇼츠 동영상 또 올려드렸죠. 그죠? 쇼츠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고. 하여튼,
안 아프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거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아픈 데 없는데, 아픈 데 없다고 건강하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요, 평상시에 건강했던 사람이 돌연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 평상시에 뭐 특별히 어디 아프다 이랬던 분이 식사 잘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잠도 잘 주무시고 이런데 돌연사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석구석에 안 아프다고 해서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장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니까 건강 생각하면 내가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나? 혈액순환을 또 이상하게 또 약 이런 쪽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약초 뭐 최신 신약 뭐 이런 거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이제 보충제로 조금 도움은 될 수는 있는데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해져 있는 부분을 자꾸 찾아야 돼요. 문제가 생겨 있는 부분을 찾아야 돼요. 골반이 틀어져 있으면 골반을 맞춰줘야 되고요. 앞발 뒷발이 어긋나 있으면 맞춰줘야 되고, 기립근이 돌아가 있으면 맞춰줘야 되고요. 어깨가 한쪽이 처져 있으면 제자리 갖다 놔야 되고요. 고개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있으면 제자리 갖다 놔야 돼요. 그래야 혈액순환이 잘 되죠. 그죠? 여성들이나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손가락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손가락 문제 자꾸 해결하세요. 제가 최근에 손가락 문제를 또 특별히 막 관심을 가져서 쉴 때 이렇게 자꾸 쉴 때요. 저는 여기가 오른쪽이거든요. 여기 셀카 모드라서 제가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오른손은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약해요. 오른손은 저희 아내는 왼쪽 앞쪽 허벅지가 약합니다. 저는 오른쪽 앞쪽 허벅지가 약하니까 오른쪽 손가락 운동을 할 때 여기를 그냥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그시 한 3, 4초 눌렀다가 이렇게 해들어주고, 또 다섯 손가락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해주고, 세 손가락을 하든 제가 손가락 운동할 때 이렇게 하라고 쇼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쇼츠 동영상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 손등이 엄청 좋아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막 손등이 좀 뭐 윤기가 흐른다, 광택이 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운동을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이거 좋은 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왼쪽 손은 주로 이렇게, 저는 왼쪽 옆구리가 좀 약해서 왼쪽 옆구리에 한 6, 70 정도 차고 있거든요. 옆구리 쪽으로 이렇게 지금, 어차피 왼팔 운동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왼쪽 다리는 저는 이제 뒤쪽 허벅지가 약해요. 뒤쪽 허벅지를 누를 수도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 뒤쪽 허벅지 이렇게 두드려주는 용도로 치고, 옆구리, 그러니까 골반 쪽으로 이렇게 지금, 다리 쪽, 허벅지 바깥쪽이나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또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 이 동영상 이제 지금 동영상 처음에 구석구석의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을 자꾸 건드려주는 거예요. 건드려주고 힘을 가해주면 약해진 혈관이 점점 강화되어져 가고 혈관이 커져 가거든요. 사실 제가 이런 거 상세하게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건데, 아까 제가 이렇게 세 손가락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섯 손가락을 이렇게 손바닥을 눌러도 됩니다. 근데 손바닥을 누르니까 오히려 양팔을 다 쓰면 막 힘들더라고요. 양팔을 다 쓰면. 나쁜 건 아닌데, 한 손만 해도, 한 손 하니까 좀 힘이 덜 든 것 같아요. 좀 덜 귀찮은 것 같고, 움직이기가 쉬운 것 같고. 이게 저만 그런 건지, 여러분도 같이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양팔을 다 쓰니까 오래 못 하겠더라고요. 한 손만 하니까 오래 할 수 있어요. 희한하게. 양팔을 다 한다는 거는 이게 몸을 가동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한 손씩 이렇게 하니까 힘도 덜 들고 그냥 좀 오래 할 수 있어서 좋더라. 그러니까 제가
전에부터 제가 손가락 문제 자꾸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손가락 얘기만 한 10번은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순방향 원리는 어느 정도 밝혀져 있고, 또 뭐 최근에 상하 비대칭의 순방향적인 원리, 다리 모아주고 팔 돌려주고 하는 거, 이것도 어느 정도 밝혀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쌤이란 것들을 자꾸 얘기해 드립니다. 이런 작업을 자꾸 하다 보면, 이런 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엄지손가락에서 여기 보면 그 혈관이 톡 튀어나와 있어요. 뭔가 이 위쪽으로 흐름이 잘 안 생기면서 여기, 예전에는 이 부분이 혈관이 새파랗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막 따갑기도 하고, 상처도 안 났는데 따갑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걸 쭉 하니까 이게 혈관이 툭 튀어나와 있던 것이 이리로 점점 퍼져 올라오면서 혈관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자꾸 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요 유련이 이쪽에 툭 튀어나왔던 것이 이 윗부분으로 혈관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었던 혈관이 살아나고 있다, 이래서. 이 피가 안 통하면 그쪽 부분에 염증이 올라온다든가, 피가 안 통하면 혈관 압력이 올라가면서 신경을 압박을 하면 통증이 찾아와요. 흘러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흘러가는 거는 생명이에요. 안 흘러가는 거는 죽음이죠.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그겁니다. 산 자는 흘러가는 사람이고 죽은 자는 흘러가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건강하다, 건강이 안 좋다 차이도 동일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혈관이 건강하고 몸 전체 혈관이 정상적으로 길이 열려 있으면, 살아 있으면 피는 잘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몸이 좋다고 느끼고 심장도 부담을 덜 느끼고 폐도 잘 움직이고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지난 시간에 뭐 좀 동영상에서 제가 팔꿈치 운동 하셔야 된다 해서 저 누워서 팔꿈치 운동 하는 거 있죠. 네? 누워서 하는 운동 중에 그거 꼭 해야 돼요. 왜냐면 저 그거 한 지 벌써 몇 년째예요. 근데 하루에 한두 번, 한 번은 꼭 합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으나, 만약에 건너뛰었으면 저녁쯤에 한 번 꼭 합니다. 왜? 그것도 많이 하지도 않아요. 한 7, 8번, 10번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냥 꼭 이렇게 엎드려서. 아시죠? 팔꿈치 운동하는 거. 그걸 안 해주면 결국은 이 팔 안쪽에 지는 거예요. 진다라는 건 이 팔꿈치 쪽으로 피가 잘 통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대사증후군 1번 동영상부터 지금까지 수백 개의 동영상을 찍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의미 없는 내용들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몸 구석구석에 이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성들 겨드랑이에 문제가 나고 턱걸이 못하잖아요. 턱걸이 못한다는 거, 이쪽에 힘이 없다는 거, 이쪽으로 피가 안 흘러간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 겨드랑이만 약하냐? 여성들은 어깨도 약해요. 어깨도 약하고 어깨가 안쪽으로 몰려있고 아프기 전까지는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결국은 아프면 아이고 뭐가 문제는 있는데 모르겠다 이거죠. 그죠? 어깨 위쪽도 약하고 여성들은 이쪽도 약하고 팔 자체도 약해요. 팔 자체도. 또 목도 문제가 있고. 머리 흔들어야 되거든요. 거꾸리 물구나무서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들 직립보행하면서 살아가면서 결국은 머리가 나중에 다 비어요. 그러면 치매가 오는 겁니다. 머리가 다 비면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판단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 어쩔 수 없는 우리가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걸 알기 때문에 늦추자는 겁니다. 늦추자는 거니까. 얼굴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보세요.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뭐 개그맨 중에 얘기하기 전에 얼굴이 이렇게 몰려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 얼굴도 이렇게 마사지를 할 때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그죠? 밑에서 위로. 이렇게 밑에서 위로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자꾸 이렇게 밀어주면
보세요. 제 눈이 커져요. 눈이 커져가고, 또 이렇게 해서 이 뒷머리까지도 이렇게, 원래 리프팅 할 때 이 얼굴을 이렇게 해서 뒤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뒷머리까지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눈도 커지고 얼굴이 이렇게 벌어지면 약간 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고, 그죠? 근데 이 얼굴에도 이게 안 해주면 자꾸 이렇게 얼굴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내 건강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팔꿈치 운동 해야 됩니다. 턱걸이 해야 됩니다. 물병도 이렇게 위로 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위로 들기도 하고, 뭐 앞에서 들기도 하고, 뒤로 들기도 하고, 골고루 들잖아요. 왜 골고루 든지 아세요? 구석구석의 혈관을 자꾸 건드려 주려고 골고루 흔드는 거예요. 골고루 흔들어야 피가 잘 흘러갈 거 아니에요. 헤드뱅잉은 왜 하겠습니까? 머리로 피 잘 올라가라고. 그것도 앞머리, 옆머리 이런 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왜 눌러져 있어요? 일로 잘 안 올라오니까 데이터가 생겼으니까 이쪽으로 피 잘 올려주라고. 자꾸 해주면요, 폐가 자꾸 들리면 횡격막이 잘 움직이고 하면 대장과 소장 간의 소통이 잘 일어나요. 소통이 잘 일어나면 소장도 점점 좋아져 가고 팽창, 개실 이런 것도 자꾸 없어져 가고 이런 겁니다. 오늘은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몇 차례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손가락 문제 꼭 해결하세요. 이거 단시간에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 문제를, 이게 어느 정도 누적된 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나이만큼 누적된 문제예요. 이거 풀어주려면, 젊은 사람이 안 아플 때 하면 1년, 2년인데, 나이 든 사람이 이거 풀어주려면, 내가 최소한 5년, 10년 잡아야 돼요. 계속 관심 가지고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이거 하루 종일 하고 있을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른 것도 할 거 많은데, 일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데,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루에 뭐 100번을 해주든, 50번을 해주든, 그거는 이제 여러분 관심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 나는 건데, 차근차근 해주시는 겁니다. 희망을 갖고 가는 겁니다. 희망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저는 그래요. 저는 희망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죠? 저는 희망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천년 만년 살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뭐 제가 믿는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시는 날 언젠가 데려가시겠지만은, 뭐 언제 데려가실지 몰라요. 근데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내가 건강 관리하면서 내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내가 건강을 안 좋게 살았거든요. 근데 남은 인생은 내가 좀 건강하게 밥도 좀 편안하게 먹고, 잠도 좀 편안하게 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어느 정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게 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 내 몸을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한테 용기를 드리고 싶고 희망을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고. 저 보세요. 어깨 문제, 마지막으로 그냥 어깨 문제도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제가 그때 캐틀벨 하면서 캐틀벨 잡고 이렇게 어깨 이렇게 들썩들썩, 이게 사실은 이게 어깨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어깨가 좀 중요해요. 그렇다고 어깨가 전부 아니에요.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많은 어깨 이렇게 좀 물병 같은 거 이렇게 잡고 들썩들썩거려 주는 것도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어깨에 메고 다녔잖아요. 뭐 저는 거의 뭐 오른쪽 어깨에 메고 다녔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른쪽 어깨에 메고 다녀서 오른쪽 어깨가 올라와야 되는데 왜 더 쳐져버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가방을 옛날 우리 뭐 교복 입고 다닐 때, 저는 옛날 사람이니까 까만 교복 입고 다닐 때 뭐 이렇게 하고 다녔으니까요. 근데 이제 캐틀벨이나 물병을 들고 이렇게 저는 하루에 한 12번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12번 정도. 하나, 둘, 셋,
그러니까 12번 정도 이렇게 운동하고,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 뭐, 팔 돌리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른팔을 더 많이 돌리고, 저희 아내한테는 왼팔을 좀 더 돌려도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른쪽 어깨는 좀 들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오른쪽 어깨는 좀 들고 계시는 게 좋고, 왜? 오른쪽 폐가 약간 처져 있으니까, 들고 있으면, 오른쪽 폐가 오른쪽 소장을 누르는 걸 조금 완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약간 들려 있으니까. 그러면 컨디션이 좀 낫거든요. 그래, 하여튼, 이렇게 팔 돌리기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어깨도 이렇게 툭툭 쳐주고, 머리도 이렇게 같이, 어깨만 치고 보세요. 캐틀벨이나 물병을 들고, 어깨만 이렇게 하고, 머리를 안 흔들어주면, 목이 아파져요. 피가 여기까지만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예? 어깨를 툭툭 치고, 머리를 안 흔들어줘 버리면, 피가 여기까지만 올라와서 여기가 땡땡해지면서 아파져요. 그 혈액의 흐름이거든요. 혈액의 이동 현상인데, 어깨 툭툭 치면 피가 요 정도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때 이렇게 흔들어 주거나 뭐 헤드뱅잉 해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자세로 혈액의 흐름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혈액의 이동 현상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혈액이 잘 안 가는 부분 구석구석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면서 자꾸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적당한 관심을 주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세요. 끌고 가면 폐가 들리는 느낌을 언젠가는 느낄 거예요. 이부자리 했다가 이부자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폐가 들리면 좋죠. 폐가 들리는 건 좋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부드럽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드럽게 들리지 않더라. 이렇게 뭔가 단전적으로 띡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냥 디딕도 아니에요. 그냥 하여튼 불편하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이건 좋은 거다. 이거는 기쁜 거다. 이건 행복한 거다. 이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두피 마사지다. 뭐 하여튼 손가락 운동, 하여튼 어깨 잡고 뒤로 젖히고 가슴 내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있어요. 심지어 제가 하루에 3번 정도는 숨이 가쁠 정도의 강한 숨이 가쁠 정도의 강한 전신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막 참으면 시계 딱 보세요. 초침이 3바퀴 돌 동안은 열심히 그러면서 왼팔을 좀 더 움직이면서, 그죠? 왼팔을 좀 더 움직이면서 자, 빠르게 이렇게 해주면요. 피가 더 강하게 빠르게 움직입니다. 더 빠르게. 하루에 3번 정도는 숨이 가쁠 정도의 운동을 강렬하게 한번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왜 하겠습니까? 구석구석에 문제 있는 문제들을 내가 개별적으로는 건드려주면서 피를 한 번은 확 돌려야 돼요. 우리가 이걸 3번을 하루에 2번, 3번 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만은 10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평생 살아가면서 할 것 같으면 하루에 한 번만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샤워할 때 전신 거울 바라보면서 미친 척 섀도우 복싱을 합니다. 섀도우 복싱을 막 해요. 한 3번 하고 나면 숨이 저절로 쉬어져요. 이거 좋은 거예요. 피가 돌고 있다는 거죠. 폐가 막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100m 달리기 막 전속력으로 달리면 결승전에 딱 가면요. 사람이 전부 다 폐가 막 지 혼자 막 움직여요. 폐가. 몸 전체를 막 움직여졌겠으니까. 그죠?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잘못되면 심장마비 올 수도 있죠. 피는 막 돌아가는데 막 큰 혈관으로 막 가고 작은 혈관 잘 안 가고 막 이러면 심장이 부담을 느껴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근데 3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것도 무리가 되면 1분씩 적응시켜 가면서 1분, 2분씩 이렇게 내려나가서 한 3분 정도 하세요. 한 5분 해도 좋습니다. 5분 정도. 5분이라는 시간 꽤 길더라고요. 저도 해보면. 한 3분 정도 하면 모르겠습니다. 더 오래 하고 싶을 때는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 연구하는 자세로 자꾸 우리가 구석구석 문제를 한번 찾아내 보자. 그죠? 하늘을 보면요. 시야가 이렇게 넓어져요.
그리고 하늘을 봤다가 이래 앞을 보면 눈이 커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을 보면요, 뭔가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제가 아는 사람한테는 자꾸 위를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라고 이렇게 해서 위를 쳐다보면요, 시야가 쫙 벌어져요. 눈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요. 땅을 보면요, 시야가 싹 좁아져요. 눈이 안쪽으로 몰려요. 한번 느껴보세요. 안쪽으로 계속 몰리면 별로 좋지 않아요. 멀리 바라보는 거 좋습니다. 멀리 바라보는 거. 그죠? 그것도 안구 쪽에, 안구에도 혈관이 무지막지하게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안구가 혈관이 점점 좁아들면 백내장이다, 녹내장이나 이런 게 생기고, 난시다 이런 게 자꾸 점점 심해지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안구 혈관에 문제가 생기죠. 하여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안구 쪽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자꾸 해줍니다. 얼굴 이마 마사지도 하고, 벽에다가 누르기도 하고, 자꾸 해줍니다. 그 다 얘기하자면, 다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얘기해드리는데, 제가 순차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차츰차츰 세밀한 쪽으로 점점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차분하게 그렇게 한번 계속 전진해 가보십시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